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의 한계를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는 그런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은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했죠. 그들은 믿기 어려운 능력을 보여주며 세상을 놀라게 하고 또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들의 재능은 예술적 영역부터 신체적인 영역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혹시 상상도 못한 비범함이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닌 전 세계의 희귀한 인간 16명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6위. 프랑스의 스파이더맨. 맨손으로 수백 미터의 빌딩을 오르는 남자.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이라 불리는 알랭 로베르입니다. 그는 밧줄도 안전장비도 하네스도 없이 오직 두 손의 감각과 온몸의 근력만으로 세계 곳곳에 마천루를 정복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1962년 프랑스 발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암벽과 나무, 건물 등을 타고 오르며 놀곤 했습니다. 10대 때는 거리 공연을 하며 빌딩 벽면을 오르기도 했죠. 그저 놀이로 시작한 일이 곧 인생의 도전이자 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그는 프리솔로라는 방식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곧 세계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게 되었죠. 그가 오른 건 단순한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에펠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타워,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같은 초고층 빌딩들이었죠. 부르즈 칼리파는 안전규정에 따라 하네스 착용을 하고 올랐습니다. 그는 한 손가락의 마찰력과 발끝의 균형만으로 수백 미터의 빌딩 외벽을 기어오릅니다. 한 번의 실수는 곧 죽음과 직결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순간의 집중에 자신을 맡깁니다. 6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알랭 로베르. 그는 명예나 돈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자유를 위해 오릅니다. 그의 장비는 오직 초크가루가 든 작은 주머니 하나뿐입니다. 경찰에게 체포되는 일이 다반사지만 그는 웃으며 말하죠. 내게 빌딩은 벽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길이에요. 그의 삶은 단순한 등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와 공포를 넘어 자유 그 자체를 체험하는 여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진짜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릅니다. 15위. 세상의 모든 걸 먹은 남자. 세상에는 이상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만큼 별걸 다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미셸 로티토. 사람들은 그를 미스터 만쉐투, 모든 걸 먹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금속, 유리, 고무, 심지어 자전거와 TV까지 삼킨 남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지만 그의 위장은 마치 강철 용광로처럼 작동했습니다. 1950년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태어난 미셸은 10대 시절 우연히 깨진 유리를 삼켰는데 놀랍게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특별한 몸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죠. 의사들이 검사해본 결과 그의 위벽이 일반인보다 두껍고 소화액의 산성도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금속이나 유리도 녹여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후 이상한 식사를 공연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못, 면도날, 형광 등 심지어 불붙은 담배까지 씹어먹으며 관객들의 눈앞에서 삼켜버렸죠. 그의 첫 번째 대형 식사는 1966년 자전거 한 대를 통째로 먹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부품을 잘게 잘라 하루에 조금씩 먹었고 2년에 걸쳐 완전히 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에는 TV를, 그 다음엔 쇼핑카트를, 그리고 결국 비행기 한 대까지 먹어치웠습니다. 그는 비행기의 유리, 타이어, 금속 외피까지 모두 분해해서 조각조각 삼켰고 이 거대한 식사는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총 무게는 약 700kg. 하지만 그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몸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가끔 금속 조각이 장기에 걸릴 때만 복통을 느꼈다고 하죠. 의사들은 그의 위장이 특수한 적응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몸속이 금속을 스스로 분리하고 배출할 정도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미셸 로티토는 결국 200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네스북에 남아있죠. 비행기를 먹은 유일한 인간. 그의 별명 모든 걸 먹는 남자는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14위. 인간 배터리. 전류 수만 볼트를 몸으로 통과시키고도 아무렇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슬라비사 파이키치. 사람들은 그를 인간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1966년 세르비아 레스코바치에서 태어난 그는 10대 시절 텔레비전을 수리하다가 실수로 고전압전선을 맨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즉사할 정도의 전류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에 에너지가 충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 후로 파이키치는 자신이 전기에 강하다는 걸 깨닫고 다양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콘센트를 잡고도 멀쩡했고 전구나 전자기기를 자신의 몸을 통해 작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전기의 통로가 된 거죠.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2만 볼트의 전류를 통과시켜도 피부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 가정집 5천 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됐습니다. 그는 공개 무대에서 몸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전구를 켜거나 금속을 녹이거나 과일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관객들이 놀라움에 숨을 죽이는 사이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전기를 흡수하듯 받아냈습니다. 의학자들이 여러 차례 검사했지만 그의 신체에는 절연체 역할을 하는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피부 저항이 매우 높고 전류가 심장이나 뇌로 흐르지 않도록 비활성 경로를 통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의 몸은 전류를 피해가는 전기 회피 구조를 가지고 있던 셈이죠. 그래서 그는 감전되지도 화상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슬라비사 파이키치는 지금도 전기를 다루는 인간으로 불리며 자신의 능력을 퍼포먼스가 아닌 인간 잠재력의 실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말하죠. 전기는 무섭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면 에너지는 나의 일부가 됩니다. 그의 몸은 과학조차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의 존재가 인간의 신체가 어디까지 적응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정의했다는 사실이죠. 13위, 천재적 신경다양인 자폐와 간질 진단을 받았던 남자. 다니엘 테밋은 사람들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은 인물입니다. 그의 두뇌는 일반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놀라운 재능을 만들어냈죠. 숫자 감각, 기억력, 언어 능력까지. 그의 두뇌는 신경다양성이 지닌 천재성의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979년 영국에서 태어난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신 그는 숫자와 패턴에 대한 감각이 비범했죠. 유년기에 간질 발작을 겪었지만 그 후 마치 두뇌의 어떤 부분이 새롭게 깨어난 듯한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학적인 계산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5는 그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고 9는 커다란 산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숫자 하나하나가 형태와 색깔, 질감, 감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건 바로 공감각이라는 신경학적 현상 덕분인데 그의 경우 이 감각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숫자 파이의 소수점 아래 2만 자리를 암기해낼 정도로 엄청난 기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숫자들 사이의 관계와 리듬, 흐름을 느끼며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음악을 듣듯 숫자 세계를 탐험하죠. 게다가 그는 언어에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입니다. 자신만의 논리로 언어의 구조를 숫자의 패턴처럼 해석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놀라운 속도로 익혀버립니다. 그는 실제로 10개 이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테밋은 다름이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인물입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뇌의 연결 구조 속에서 그는 새로운 형태의 천재성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존재는 신경 다양성이 얼마나 놀라운 창의력과 통찰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12위, 7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남자. 프라라 차니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70년을 살았다. 믿기 어려운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주인공은 바로 프라라 차니. 사람들은 그를 음식을 초월한 수행자, 즉 브레서리언이라 불렀습니다. 1929년 인도 차라다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7살 때 모든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히말라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신성한 여신 암바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죠. 그날 이후 그는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아도 신의 축복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그의 이야기는 2003년, 2010년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각각 15일 완전 격리 관찰을 받았고 실제로 과학자들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았고 음식도 전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그의 몸에는 탈수나 영양실조의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체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혈압과 신장 기능도 정상 범위였죠. 의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의 몸은 마치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물론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가 실험 전 몰래 물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신봉자들은 지금도 믿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이며 정신의 힘으로 육체를 지배한 살아있는 기적이었다고요. 프라라 자니는 2019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신앙과 의지, 그리고 인간 생명의 신비를 상징하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11위, 진짜 레인맨. 영화 레인맨에 실제 영감을 준 인물, 바로 킴픽입니다. 그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진 서번트로 평생 동안 1만 2천 권이 넘는 책을 통째로 기억한 남자로 알려졌죠. 1951년 미국 유타주에서 태어난 킴은 출생 당시 머리가 평균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두증과 함께 뇌의 좌우를 연결하는 뇌량이 손상된 상태였죠. 의사들은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그의 두뇌는 오히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킴은 책을 읽을 때 왼쪽 눈으로 왼쪽 페이지를, 오른쪽 눈으로 오른쪽 페이지를 동시에 읽었다고 합니다. 한 페이지를 단 8초 만에 완전히 읽어버리고 그 내용을 단 한 줄도 틀리지 않고 기억했죠. 그렇게 읽은 모든 책이 그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저장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단순히 기억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정보와 사실을 서로 연결해서 거대한 지식의 지도를 머릿속에서 그려냈어요. 역사, 문학, 과학, 음악, 지리, 천문학, 스포츠 통계까지 어떤 분야를 물어봐도 즉시 정확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700년대 런던의 평균 기온이 어땠나요? 라고 물으면 그는 즉시 관련 연도, 날씨 기록, 그리고 그 시기 벌어진 주요 사건까지 함께 말해줬죠. 그에게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재성에는 대가도 있었습니다. 킴은 셔츠에 단추를 잠그는 일조차 어려워했고 사람들과의 대화나 감정 표현에도 서툴렀죠. 그럼에도 그는 공개 강연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특별한 두뇌를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순한 기억의 기적을 넘어 다름이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인간 잠재력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삶은 훗날 영화 레인맨 속 인물의 모티브로 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죠. 킴픽은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진짜 레인맨, 그리고 기억의 인간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12. 아쿠아맨. 숨을 쉬지 않고 22분을 버틴 남자.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현실의 아쿠아맨. 그의 이름은 스티그 세베린센,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프리다이버입니다. 그의 능력은 단순한 잠수 기술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한계 자체를 새로 썼습니다. 숨을 참고 들어간 바닷속에서 그는 무려 22분 22초 동안 단 한 번의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뇌가 산소 부족으로 손상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스티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요가와 명상, 그리고 호흡 제어를 통해 자신의 심박수와 신진대사를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수중에서도 그의 심장은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려졌고 산소 소비량은 최소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의식적 잠수 상태, 즉 몸을 스스로 깊은 평온으로 몰아넣는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몸을 MRI와 뇌파 장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율신경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평소엔 자동으로 작동하는 호흡 반사를 완전히 꺼버릴 수 있었던 거죠. 스티그는 단순히 기록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통해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을 멈출 때 비로소 생명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낄 수 있죠. 그는 지금도 전 세계를 돌며 호흡의 과학을 강연하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생명력 회복을 위한 호흡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음 속에서도 깊은 바다에서도 그는 여전히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멈추지만 그의 기록은 계속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숨을 쉽니다. 9위, 얼음인간. 혹시 진짜 얼음인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추위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남자. 그의 이름은 윰 호프. 사람들은 그를 얼음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 반바지만 입고 산을 오르고 얼음물에 몇 시간 동안 들어가 있어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윰 호프는 젊은 시절 혹독한 개인적 시련을 겪은 후 냉기 속의 평온을 찾기 위해 명상과 호흡법을 결합한 자신만의 훈련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그의 몸은 순수한 정신력만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을 상황에서도 그는 안정된 맥박과 체온을 유지하죠. 실제로 윰 호프는 얼음이 가득 찬 통 속에서 1시간 53분 02초 동안 들어있었고 그 사이 체온이 오히려 0.3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에베레스트 산맥을 반바지 차림으로 6,700m까지 등반했고 크램폰 착용 후 최종 약 7,400m까지 도달해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얼음바다를 맨몸으로 헤엄치기도 했습니다.
의학계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직접 실험을 진행했죠. 위모프는 실험 중에도 명상하듯 호흡을 조절하며 자신의 자율신경계를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조절할 수 없다고 알려진 심박수, 혈압, 체온, 염증 반응까지 스스로 제어했어요. 전문가들은 그의 몸이 냉기에 노출되면 오히려 혈관이 확장되어 심장을 보호하고 장기를 지키는 반응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신체는 마치 진화된 버전의 인간처럼 보였죠. 하지만 위모프는 말합니다. 이건 초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훈련과 호흡, 그리고 마음의 집중으로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윈호프 호흡법을 가르치며 몸과 마음의 연결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음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남자. 그는 인간이 가진 의지의 힘으로 과학이 정한 한계를 무너뜨린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8위. 현대의 사무라이. 빛보다 빠른 칼날. 그리고 완벽한 집중력. 이사오 마치는 현대에 남은 진짜 사무라이로 불립니다. 그의 칼 기술은 너무나 빠르고 정교해서 마치 예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정도죠. 1963년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무술과 칼을 다루는 기술에 매료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라데로 시작했지만 곧 일본의 전통 검술 이아이도에 매혹되어 평생을 칼과 함께 살아오게 되었죠. 수십 년간의 수련 끝에 그는 인간의 반사신경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속도를 실현해냈습니다. 그의 검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정신집중과 몸의 일체감이 완벽히 합쳐진 예술이었습니다. 실제 시연 장면에서는 미비탄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드는 작은 물체나 공중에 떠있는 꽃잎, 대나무 줄기 등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순간에 정확히 베어냅니다. 슬로우 모션 영상으로 보면 그의 검은 움직임이 아니라 순간처럼 보이죠. 이사오 마치는 목표물의 움직임을 보기 전에 예측하고 칼을 이미 그 위치에 내리치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읽는 듯한 이 능력은 수많은 무술인과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도가가 아니라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가 된 인간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사오 마치의 검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근육이 아니라 순간의 집중력과 마음의 통제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7위. 말레이시아의 인간 자석. 쇠붙이가 몸에 달라붙는 남자. 그는 마치 살아있는 자석처럼 불립니다. 말레이시아의 루탱린. 사람들은 그를 인간 자석이라고 부르죠. 말레이시아 남부의 작은 마을 깜퐁자와에서 살던 그는 30대에 들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못, 심지어 냄비까지 몸에 척척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주민들은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맨몸으로 철제 프라이팬 여러 개를 가슴과 등, 얼굴에 붙인 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금속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었거든요. 이후 대학 연구진이 직접 그를 조사했습니다. 자석이나 금속 장치가 숨어 있는지, 피부에 어떤 화학물질이 묻어 있는지 모두 검사했지만 어떠한 인공적인 장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실제로 자기장이 감지되지 않았고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과학자들이 내린 유력한 가설은 이렇습니다. 루탱린의 피부는 마찰 개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땀샘에서 나오는 미세한 끈적임이 흡착력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의 피부는 마치 천연 벨크로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의 자녀들도 같은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손자 세대에서도 숟가락이 몸에 붙는 현상이 관찰됐죠.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유전적 요인의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루탱린은 자신이 슈퍼히어로라고 불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는 단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건 신의 선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은 지금도 냄비, 수저, 철제 접시를 몸에 붙이는 시범을 이어가며 인간의 몸이 가진 숨은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루탱린의 현상은 우리 몸속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체 자기력의 단서를 남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6위. 소리로 세상을 보는 남자. 눈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로 세상을 본 남자 데니얼 키시입니다. 그는 생후 1년이 되기 전 망막암으로 두 눈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데니얼은 절망 대신 적응을 선택했죠. 그는 스스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눈 대신 귀와 두뇌로 세상을 보는 법, 즉 반향탐지를 개발한 겁니다. 그는 혀로 딱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벽, 나무, 사람, 자동차 등에 부딪혀 돌아오는 반향을 듣습니다. 그 미세한 소리의 차이로 물체의 크기, 거리, 방향, 재질까지 구분할 수 있죠.
이건 박쥐나 돌고래가 사용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데니얼 키시는 이 기술로 낯선 도심을 혼자 걸어가고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달리며 심지어 수리공처럼 자동차 엔진을 분해하기도 합니다. 그의 세상은 어둠이 아니라 소리로 만들어진 입체적인 공간인 셈입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그는 단순히 소리만으로 두 나무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구별해냈습니다. 또한 장애물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하며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의 뇌는 특별했습니다. MRI 결과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후두엽이 소리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재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즉, 그의 뇌는 스스로를 재설계한 거죠. 눈이 없어도 뇌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데니얼 키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장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적응이에요. 지금 그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국제교육단체를 운영하며 이 에코로케이션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데니얼 키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각이 사라져도 세상을 이해하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는 그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로 세상을 본 첫 번째 인간입니다. 5위, 매의 눈을 가진 여자. 1.6km 떨어진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여자.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독일의 여성 베로니카 자이더. 사람들은 그녀를 매의 눈을 가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1970년대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그녀는 수업 중 교수의 손에 들린 우표 크기의 글씨를 약 60m 떨어진 자리에서 읽어냈습니다.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실험을 반복했죠.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그녀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초미세 글자를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그녀의 시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6km 떨어진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고, 심지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체까지 눈으로 구별해냈습니다. 그 정도면 쌍안경이나 망원경 수준의 시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이더는 심지어 일반 신문을 9m 거리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미경이 필요한 수준의 세포 구조나 식물의 인맥도 맨눈으로 식별했다고 하죠. 의사들은 그녀의 눈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망막의 세포 배열이 일반인보다 훨씬 조밀하고 균형 잡혀 있었으며 눈의 형태도 아주 미세하게 길게 늘어나 있어 빛의 굴제일 거의 왜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눈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광학 렌즈였던 겁니다. 물론 일부 과학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여러 차례 실험에서 검증됐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시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베로니카 자이더는 이후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세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학업에 전념했죠. 그녀의 눈은 인간 시각의 한계를 다시 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감각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4위, 잠들지 않는 인간. 하루 24시간을 달리는 남자. 지치지도 멈추지도 심지어 거의 잠도 자지 않는 인간. 그의 이름은 딘 카나제스. 세계가 인정한 인간 지구력의 끝판왕입니다. 그는 미국의 초장거리 마라토너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350마일, 즉 약 560km를 단 한 번도 잠들지 않고 연속으로 달린 기록이 있죠. 그가 달린 시간은 무려 80시간 44분. 그 사이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10시간만 달려도 근육이 손상되고 탈수와 피로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딘의 몸은 달랐습니다. 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의 근육 회복 속도와 젖산 분해 능력이 일반인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운동 중 생성되는 피로물질인 젖산이 그의 몸에서는 거의 쌓이지 않았던 겁니다. 즉, 근육이 피로해질 틈이 없었던 거죠. 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멈추고 싶어도 몸이 멈추질 않아요. 달리는 동안 내 몸이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의 하루 루틴도 놀랍습니다.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시작하고 회사 출근 후에도 점심시간에 또 달립니다. 그리고 퇴근 후엔 수십 킬로미터의 야간 러닝을 이어가죠. 그는 말 그대로 잠보다 달리기를 선택한 인간입니다. 심지어 체온 조절과 심박수도 완벽히 안정돼 있어서 극한의 더위나 추위 속에서도 심장 박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몸을 완벽하게 진화한 운동기계라고 부릅니다. 유전적으로 근섬유의 내구성이 높고 심폐기능도 비정상적으로 강했습니다. 딘 카나제스는 말하죠. 나는 달릴 때 고통이 아닌 자유를 느낍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 순간 나는 가장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에게 달리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가진 의지와 신체의 무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여정이죠. 그는 지금도 지구 곳곳을 달리며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당신이 정한 그 지점일 뿐이다. 3위. 고무인간. 인간의 몸이 이 정도로 휘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유연한 사람. 고무인간이라 불리는 다니엘 브라우닝 스미스입니다. 그는 마치 뼈가 없는 사람처럼 몸을 자유자재로 뒤틀고 접고 구부립니다. 기네스북에만 7개의 세계 기록을 가진 진짜 인간 고무줄이죠. 1979년 미국 조지아에서 태어난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살 때 이미 다리를 목 뒤로 넘길 수 있었고 어떤 자세든 통증 없이 유지했죠.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그저 유연성이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의 유연성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그는 매일같이 스트레칭과 체조 훈련을 하며 몸의 한계를 밀어붙였죠. 결국 그는 관절을 탈구시키지 않고도 어깨를 완전히 뒤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몸을 접어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몸을 180도로 회전시켜 뒤로 걷는 동작이었죠. 관중들은 마치 CG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의 신체는 특별합니다. 검사 결과 그는 과운동성 관절 증후군이라 불리는 희귀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의 관절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넓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척추에는 하나의 추가 요추뼈가 있어 등의 유연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이 능력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는 서커스, 영화, TV쇼에 출연하며 사람들에게 인간 신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다르지만 이건 결함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누구나 훈련과 끈기로 자신 안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몸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고개사가 아닌 진짜 고무인간이라 부릅니다. 2위. 엑스레이 소녀. 눈으로 사람의 몸속을 본다고요? 믿기 어렵지만 러시아의 한 소녀는 정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타샤 덤키나. 사람들은 그녀를 엑스레이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 사란스크에서 자란 나타샤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몸 안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사람의 장기나 뼈, 질병의 위치를 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이야기는 곧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2004년 영국 연구진이 직접 그녀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정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총 7명의 참가자 중 6명은 실제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나타샤는 그중 절반 이상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실제 참가자의 신장 문제, 부비동염, 위장질환 등을 정확히 지적한 사례도 있었죠. 하지만 이후 진행된 실험에서는 결과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놀라운 정확도를 보였지만 다른 날은 거의 맞히지 못했죠. 비판자들은 그녀가 사람의 표정이나 자세를 보고 추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냉독일기 기술을 썼다는 의심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나타샤의 능력은 완전히 통제된 환경에서는 약해지지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실제로 발휘된다고요. 그녀의 시각적 감각이 일반인과는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사례는 인간인식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눈은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나타샤 덤키나는 이후 의학 공부를 이어갔고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에 던진 화두는 여전히 남아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건 어쩌면 믿음이 아닌 또 다른 감각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1위. 살아있는 카메라. 한 번 본 도시를 마치 사진처럼 완벽히 그려내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그 주인공은 영국의 예술가 스티븐 윌셔입니다. 1974년 런던에서 태어난 스티븐은 어린 시절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는 5살이 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말 대신 그림으로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도시 풍경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단 한 번 본 장면을 완벽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림 한 장 한 장에 창문 하나, 기둥 하나까지 정확한 비율로 재현했죠. 그의 기억력은 사진보다도 더 정밀했습니다. 스티븐은 단 몇 초 동안 하늘에서 도시를 바라본 후 그 장면 전체를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거대한 스케치북 위에 그 도시를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실제로 그는 헬리콥터를 타고 뉴욕 상공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맨해튼의 모든 건물, 거리, 다리, 심지어 창문의 개수까지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가 그린 스카이라인은 사진과 비교해도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였죠. 그는 런던, 로마, 도쿄, 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의 파노라마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의 구조적 비율까지 맞춰서 3D처럼 그려내죠. 의학적으로도 그의 능력은 입증됐습니다. MRI 촬영 결과 스티븐의 두뇌에는 시각기억과 공간인식과 관련된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말 대신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했던 그는 지금은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어 런던 중심가에 자신의 갤러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윌셔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그림을 천재성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세상을 내 방식으로 기억할 뿐이에요.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두뇌가 가진 가능성과 다름 속에서 피어난 천재성의 증거입니다.